지금 이준석이 방어 전략으로 두 가지를 또 잡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보. 내가 그 깜빵 가는 것보다 빙시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드디어 잔인한 11월에 그 잔인한 날이 되었습니다. 14일에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150만원 벌금에 이어서 다음 날이죠. 오늘입니다. 이재명 동호 아버지 어찌 될지 기다려지는 하루기도 합니다. 개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초동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15일에 그들의 주장대로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하면 내일이죠. 16일에 뭐 대대적인 장외 집회가 예고되진 않았겠죠.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이 본인이 유죄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또 깜빵 가는 것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2달간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 만들었고 그 혼란의 복판에 이준석이 있으면서 사실상 계속 그냥 눈치 보기만 하고 발 빼는 상황에서 제대로 빼지 못하고 걸쳐있는 상황에서 잠시 해외 도피했다가 그죠? 도피성이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죠. 14일날 귀국해서는 이래저래 이야기를 털고 있습니다. 정치 도의상 이준석의 발언을 좀 듣자 보면 느낌이 뭐라고 할까 제 느낌이기는 한데 명태균 씨가 초기에 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해. 그래 나 건드리면 한번 다 말해볼까? 다 깔까? 뭐 한번 죽어봐? 다 같이 죽어봐?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그냥 10억 걸지 그랬습니까? 오늘 영상 이준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내기 잘하던 이준석이 왜 이번에는 내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 자체가 검찰에서 헛된 짓 하지 마라. 뭐 윤핵관들 그리고 뭐 김소연 변호사 나 건드려봤자 손해야. 당신들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고 하죠. 내용을 한번 보면요.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특정인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천 시기에 나와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 자 여기서 하나. 이준석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5월 9일 날 땡땡시 20분에 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경선이라던데? 라는 문자 그거 왜 보내셨습니까? 지금 현재 문자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런데 그 명태균 씨의 기록은 없고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소통한 기록은 남아있다라는 건 선택적 기록 보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활발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 그래서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한 적도 있다. 그래서 이준석이 언급한 특정 시장은 경북 포항시장이고요. 어떤 구청장은 강서구청장 김태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 이거 서울시당 쪽인데요. 이준석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요청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2명 중 1명이 공천됐다라는 건 김태우의 공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를 증거인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과 함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가 질문을 하자 최근 검찰에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천 개입 여부와 크게 관계없는 일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이 명태균 씨와 성상납 사건에 관련돼서 내용을 주고받았다라는 카톡 메시지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게 됐다. 나는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다. 말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발 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핸드폰 그냥 제시하고 그래 네가 많이 나눴다라는 핸드폰 공개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다는 그 문자만 공개되겠습니까? 이준석이 명태균과 김종인과 나눴다는 문자까지도 공개가 되겠죠.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이준석과 명태균의 녹취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사면 초과일 것 같은데요. 검찰에 가서도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의향이 있다는데 네 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 뭐 같은 날에서도 이제 곳곳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의 말은 필요 없고요. 핸드폰 증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이준석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의 PC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또 이어갑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을 후보로 내보내기 위해서도 여러 무리한 발언을 벌였다. 당시 국민의힘 그 경기지사 후보에 유승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때 차라리 김은혜가 나오는 게 맞다. 또는 안철수가 뭐 대권 주자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 두 사람 을 붙여놨을 때 안철수에게 우리 당원들이 승을 보낼 거니까 안철수가 낫다라는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그로 끌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선인 신분으로 새벽까지 막 일하고 이럴 때 굉장히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 여당 자체가 힘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부로서도 당이 힘을 가져야 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공석이 된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지낸 안철수 의원이 공천이 됐다. 사실상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대선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0.73%포인트 승을 가질 수 있는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당연히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만 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 자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외쳤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게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보궐선거 공천을 주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라는데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창원지검이요. 지금 현재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에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보냈던 그 문자 그거를 확보해서 이준석과 김종인이 명태균이 공천을 뭐 거기에 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충분히 했고 중앙 정치와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좀 충실히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도 김종인도 내리고 아마 이준석도 내릴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왜 여기서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이 자꾸 수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언짢음을 표시하기도 했죠. 지선에서 뭔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제 화제 전환을 한 겁니다. 누구로? 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 저런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 징징징 구강기 어린이 전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협박 중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녹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그것뿐일 거다.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진짜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명태균 씨의 말처럼 그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지금 뭔가 좀 띄워보려고 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없어. 그거와 마찬가지 이준석도 지금 뭐 김태우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 김은혜까지 안철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입니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일정 부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래도 어르고 달르고 이준석을 좀 끌고 가야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좀 끌고 갑시다 하고 김기현이 옆에서 엄청 어르고 달래고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서도 이준석이 딱 말은 더럽게 안 듣지만 어찌됐든 함께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당연히 국민의힘의 승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대선 끝나고 완전 바짝 물이 오른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 정부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정부 여당에 필요한 사람이 이때 제대로 입법부에 들어와서 함께 손발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공천 개입으로 몰고 가는 건 굉장히 어그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준석이 본인은 당대표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화를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공천 개입하면서 전화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방어 전략으로 두 가지를 또 잡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보. 내가 그 깜빵 가는 것보다 빙시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참칭, 보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준석을 그냥 허수아비 당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 요즘에 우파 패널로 많이 나오고 있죠. 우파 패널이 아닌데 우파 패널로 많이 나오고 있는 장성철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준석은 허수아비 당대표였다. 그래서 그 공천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쉴드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 장성철 뭐 정책센터 뭐 소장 뭐 이러고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김무성 보좌관 출신입니다. 1996년에 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공채로 정치에 첫 입문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여의도 현장에서 뭐 곳곳에 사사시 누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좌파 커뮤니티에서 우파 패널로 앉아서 우파의 뭐 그런 썰들, 정가의 뒷담화들을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준석이 허수아비 당대표였다.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허수아비 당대표여서 모든 걸 당대표를 패싱하고 이루어진 공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준석이 병신 같아가지고 허수아비 당대표였구나 하겠지만, 이준석이요? 이준석 자기한테 뭐 차가 뭐 발끈해가지고 10억 내기 하고 허수아비 당대표가 이준석에게 어울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가진 전략이 허수아비 당대표, 하나는 이제 김소연의 사감으로 지금 명태균 씨를 변호하면서 지금 이 주요한 핵심을 이준석으로 타겟 잡고 지금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허튼 짓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허튼 짓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이 사건에 개혁신당의 의원 두 사람이 개입됐습니다. 이준석, 천하람. 맞죠? 이준석, 천하람으로 시작된 칠불사 공천 개입 논란. 지금 이게 뭐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니 이제는 김태우까지 나왔는데, 명태균 씨 존재라는 게 드러난 게 사실상 최근이지만, 이준석과는 꽤나 친분이죠. 2021년 자신의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가지고, 아마 그 전일 수도 있고, 인연이 닿아서 머니투데이, 김만배의 머니투데이,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명태균의 PNR 여론조사 짬짬이 쫙 해가지고 이준석 1위 만들고 당대표 돌풍 만들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준석이 명태균 씨와 다니면서 사진 찍힌 게 막 드러나고, 그런 관계들 전 과정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 사건의 태도를 지금 보면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몰랐어, 이러면 이제 뭐 그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개혁의 정치 이런 건 입 닫아야죠.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젊은 정치다, 뭐 정치를 개혁하겠다, 개혁으로 보수를 제대로 뭐 국민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만들겠다, 뺨고 지지자 와 하면서 시시때때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정치 끝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은 지금 그 본인의 핸드폰부터 검찰 조사할 때 제대로 들이밀고, 그래 네가 뭐 우스운 정도의 뭐 내용까지도 이 윤석열 당선인과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거 다 까면 됩니다. 입으로 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가 대선 후보 또는 당선자랑 공천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났죠 뭐. 상의라고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주둥이로는 상의다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지금 막 기자들이 막 프레시 터지고 막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공천 개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논할 거리 없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당대표가 대선 후보 또는 당선자랑 공천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끝났습니다. 이준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네가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뭐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했습니까? 그리고 네가 말하는 사람 뭐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전화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도 다 보관하고 있죠. 그럼 그런 입으로 떠들지 말고 그거 그대로 검찰 조사에 제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10억 내기도 할 필요도 없고 성상납에 대해서 억울하다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명명백백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10억 내기를 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구차하고 지저분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준석 이참에 끝내도록 합시다. 김영일 TV였습니다.